예, 이 시간에는 논리 소자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논리 소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 메모리의 개요라는 단원입니다. 메모리 개요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CPU라고 부르는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라는 약자로 해서 CP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PU라고 부르는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중앙처리장치가 여기 있죠. 이걸 CPU라고 합니다. CPU는 이렇게 단일 모양으로 물체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인텔사에서 많이 CPU를 생산하고 있죠. 이 CPU가 모든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주면은 그 처리된 것들을 기억장치에 보내줘서 기억을 시키다가 또 필요하면은 또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출력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출력장치로는 프린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또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곳은 어딜까요? 입력장치입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처리장치로 입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력장치는 대표적인 것이 키보드가 있겠고 또 마우스, 또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표로 알아봤는데 실제 컴퓨터의 속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CPU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인텔 칩이라는 칩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주기억장치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주기억장치로. 그 다음에 이 주기억장치에서 CPU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들이는 곳, 이게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또는 이제 처리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프린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억장치, 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개는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이 처리가 끝났다거나 그러면은 그 처리 결과를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보조기억장치에 넣는다든지,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다양한 자료들을 주기억장치로 불러와서 여기서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할 내용들을 다시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다시 기억장치를 보면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주기억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의 내부를 이렇게 뜯어본 사람은 봤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램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슬롯에다가 뭐 2개 내지 3개씩 혹은 4개씩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램이라는 주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것은 주 기억 장치를 해서 기억된 내용들을 가지고 CPU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거나 CPU에서 처리해야 할 자료들을 보관해 놨다가 불러다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얘기합니다. HDD라고 얘기하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많이 쓰이기 전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테이프에 기억된 내용들을 불러다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HDD와 이 테이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롤에 이쪽 롤과 이쪽 롤이 있는데, 서로 이쪽 롤에 감겨 있는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가면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테이프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데이터를 읽어내는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테이프 안쪽에 있는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쪽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반대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얻어내야, 데이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을 순차 접근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순차 접근 기억 장치.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원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원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원판 사이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액세스 암이라는 이 데이터를 읽어내는 팔이 있습니다. 그 팔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직접 접근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빨리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직접 접근 기억 장치의 읽는 속도나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순차 접근 기억 방식의 기억 장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직접 접근 기억 방식의 저장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도 더 빠른 SS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SSD. 이 기억 장치는 물리적으로 어떤 원판이 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USB 메모리, 이 USB 메모리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의 메모리 구조를 갖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고 진동에도 잘 견디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CPU, 아까 CPU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랬죠. CPU와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기억 장치는 어떤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 소자죠. 기억 소자. 반도체입니다. 기억 소자. 반도체 기억 소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또 메모리 그런 말들 나오죠. 그런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여기가 CPU가 있고
있고, 여기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가 여기 있는데, CPU에서 어떤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주고, 또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띠면서 중앙처리장치에서 어떤 연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CPU하고 이 메모리하고의 처리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CPU는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하는데 메모리에 읽고 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에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둡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장치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 이쪽에 있는 주기억장치의 속도가 좀 늦다겠죠. 그래서 이 주기억장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여기다가 고속의 메모리를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속 메모리. 그래서 자주 쓰는 데이터는 여기까지 보내지 않고 여기서 놔뒀다가 다시 고속으로 불러들이는 거. 이렇게 해서 고속 메모리 버스를 연결된 레지스트입니다. 레지스트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PU가 있고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이 주기억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자주 쓰는 데이터는 캐시에까지만 전달하고 다시 불러다 쓰는,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를 보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데이터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근 기억장치와 순차 접근 기억장치가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직접 접근 기억장치는 이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불렀습니다. HDD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순차 접근 기억장치인데 이거는 디스크 테이프이죠. 그래서 테이프 이쪽에 감겨 있는 테이프 이렇게 감겨가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쪽에서 읽어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카세트 테이프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정밀도가 높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형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종류를 보면은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 레이저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 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 디스크는 HDD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드럼도 드럼 형태의 자화 물질을, 드럼 형태의 온통에 자화 물질을 입혀놓고 거기를 자화시키면서 쓰는 것.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 접근 기억 장치는 자기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있다겠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를 보겠습니다. 자기 코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초창기 컴퓨터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탄소 성분으로 된 기둥 모양의 자선을 가진 물체의 이진수에 해당하는 0과 1의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화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자화가 이렇게 된다든지 반대로 흘려주면 자화가 또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자화되는 방향에 따라서 1과 0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기 코어라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지금도 쓰이고 있고 또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억 장치로 사용되었던 자기 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 자기 디스크는 직접 접근이 가능한 기억 장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 디스크라는 표면에 자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세스 암이라는 것이죠. 이게 액세스 암이라는 것이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디스크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뭐 6장 내지 8장, 많게는 10장까지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 6장짜리 있네요. 그런데 이 디스크의 앞면과 뒷면에 암이 각각 붙어 있어요. 그래서 6장짜리면은 12면의 데이터를 쓰고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면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이 12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던 데이터든지 간에 빠르게 찾아내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는 데이터든지 빠르게 돌면서 이게 암이 움직여서 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죠. 저장 용량이 크고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온판을 여러 장에 겹쳐서 디스크팩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6장짜리였는데 더 많은 8장짜리도 있고 뭐 12장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은 디스크를 겹쳐서 만들게 됩니다. 이것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HDD는 충격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잦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HDD를 사용하지 않고 SSD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USB 메모리처럼 되어 있어서 충격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조 기억장치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HDD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디스크 원판이 앞에 있는 모델은 6개라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편의상 4개만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동심원을 각 디스크에 동심원을 여러 개를 그려 놓습니다. 아주 작은 조밀하게 빽빽하게 동심원을 그려 놓고 또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둡니다. 이것도 아주 빽빽하게 나눠둡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면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섹터라 그럽니다. 하나의 섹터, 구역이죠. 하나의 섹터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에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만드는 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 우리 운동장에 있는 트랙과 같은 의미입니다. 트랙이고. 그 다음에 이 섹터들이 모여 있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트랙이 쭉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된 것, 이거를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해 보면 트랙이라는 것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저장된 동심원, 이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섹터라는 것은 하나의 트랙을 여러 개로 구분한 것. 하나의 트랙을 여러 개로 구분한 것. 그러니까 이 트랙에는 뭐 수없이 많은 섹터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라는 것은 동일 위치의 트랙의 집합, 이걸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된 데이터라는 정보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의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 주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인덱스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뭐 7번 트랙에 5번 섹터에 들어있다. 그러면 주소라는 데이터는 7번 트랙에 5번 트랙 섹터에 들어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 바로 데이터 그쪽에 가서 바로 읽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바로바로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기억장치들을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조 기억장치인데,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USB 메모리, 이것도 일종의 보조 기억장치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DVD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가인 장점이 있는데,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요즘에 USB 메모리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하지만은 이 위쪽에 있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앞에서 캐시 메모리라는 말을 했는데, 주기억장치, 그러니까 CPU에서 연산된 내용들이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기억장치가 상대적으로 CPU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가운데 뭘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뭘 줬냐면은 캐시 메모리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캐시 메모리를 두는데,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상당히 속도가 빠른 대신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많이 두지 못하고 약간의 캐시 메모리를 둬서 CPU하고 빠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 계산하는 그 반도체인데, 이거는 CP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주기억장치가 상당히 빠른 메모리인데, 그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캐시 메모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용량 측면에서 보면은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 쪽은 기억 용량이 좀 작습니다. 왜 작냐면은 그만큼 만드는데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보조 기억 장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주 기억 장치 이상은 컴퓨터 내부에 두고 쓰는 내부 기억 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USB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라든가 DVD 같은 경우는 외부 기억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적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용량은 커지지만 속도가 늦어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장치를 구성하는 데 요건은 뭐냐면은 데이터의 접근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또 기억 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또 복잡한 정도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전력 소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컴퓨터에서는 그런 장치들을 잘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쪽에 주기억장치 위까지가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주기억장치 외부에 사용하는 것은 USB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DVD, 아까 말했던 SSD, 이런 것들이 외부 기억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을 찾으라 그랬죠.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저장하지 못한다. 여기 아직 안 배운 것이 나왔네요. 롬은 보조 기억장치다. 이건 아닙니다. 롬은 보조 기억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먼저 아닌 걸로 먼저 얘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합니다. 주 기억장치는 직접 접근 방식이다. 주 기억장치와 보조 기억장치가 있다.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직접 접근 방식이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조 기억장치는 직접 접근 방식과 순차 접근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직접 접근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 설명은 그게 그런 측면에서의 묻는 설명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은 최근에는 주기억장치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CPU와 중앙처리장치라 그랬죠.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한 소용량의 고속 메모리를 버스로 연결하여 레지스터처럼 한 사이클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캐시 기억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조 기억장치 가운데 순차 접근 기억 방식, 직접 순차가 아니라 랜덤하게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순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감겨진 테이프를 풀어서 저 안쪽에 기억되는 것을 찾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테이프가 답이 되겠습니다. 테이프. 그래서 4번 자기 테이프가 답이 됩니다. 4번 자기 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을 찾아야겠죠. 자기 디스크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에 해당한다. 자기 디스크는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가 아니죠. 어느 장소나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레코드판과 유사한 온판을 사용한다. 그렇죠? 레코드판과 유사한 온판을 6개, 4개, 8개, 12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장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자화된 내용을 읽는다. 이건 조금 데이터가 대량일 때는 디스크팩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답은 1번이 될 텐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이거는 뭘 설명했던 것이 앞에서 코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왔었죠. 코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속도와 관계가 많죠. 속도가 빠른 것은 가격이 비싸고 적은 용량이라 그랬죠. 용량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접근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고속인 경우에 자기 테이프를 사용한다. 이건 자기 테이프는 고속하고는 관계없죠. 자기 테이프가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풀어서 그 데이터가 있는 것까지 찾아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저속이죠. 대용량일 때 자기 디스크를 배치한다. 5번이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메모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롬과 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